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93입니다. 28년도부터 코인 과세 금융후진국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읽는 건 우리 몫이고 수익 나면 세금 내래. 그렇다고 미국처럼 빠릿빠릿하게 크립토 시장의 제도권으로 끌고 오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26년도부터 시작해서 932와 함께 몇 억씩 몇십억씩 이제부터 다들 벌어가실 텐데, 그럼 그 많은 수익금 세금으로 언제부터 내야 될까요? 알아가 보시죠. 자, 오늘 기사입니다.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신고 준비 착수. 자,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법대로 과세한대. 딱 이 한마디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말입니다. 27년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돈 벌면 28년도 5월에 신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7-80% 정도 이행이 실행이 이제 진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내면 되냐고요? 지금 딱 보여드릴게요. 뿅! 자, 첫째, 27년 1월 1일부터 번 돈부터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26년 12월 31일까지는 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둬야겠죠. 그리고 둘째,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공짜입니다. 250만원만 수익 났다면 세금 0원. 자, 셋째, 250만원 초과분에 22% 떼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50만원 벌었어요. 그럼 초과분 1000만원이죠. 250만원에 1000만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22%니까 220만원 내시면 됩니다. 세금 더럽게 떼가죠. 자, 근데 무서운 건 세율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무서운 건 진짜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이 업비트 비싼 코인은 코빗 고팍스한테 얘 누구야? 얘 932 거래 내역 다 내놔. 얘 돈 코인으로 그렇게 벌었다며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국세청이 코인 거래를 추적할 도구가 없었어요. 발전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이젠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시범 운영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거 보세요. 자,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착수, 내년 과세 준비 본격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 기사입니다. 자, 그럼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프 뭐라 읽어야 됩니까? 크립토 에셋 리포팅 프레임워크. 자, 쉽게 말하면 국가 간 코인 거래 내역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내가 해외에서 코인 사고 팔고 하는 거 국세청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거를 이 CARF라는 이 해외 납세 의무 정보 요거를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 거래소, 그 나라 세무 당국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정보를 넘겨요. 야, 그 민석이 얘 지금 그 932 때문에 한 100억 이번에 벌었대. 그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바이낸스에서 한 100억 벌었다고 하는데 번 게 없다네. 이거 정보 좀 넘겨줘봐 하면 그 100억 번 수익의 22% 22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인으로 수익 내면은 항상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탈세로 범죄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6년도에 저희 범죄자 되기 싫으면 바짝 벌어놓으면 되겠죠. 카운트다운이 지금 한 이제 7개월 정도로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악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지금 뭐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까? 세금 내는 게 악재예요? 아니죠. 이거 좋은 겁니다.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죠. 결국 이것도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호재입니다. 세금을 매긴다는 건 국가가 이걸 존재하는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랑 고스톱 치거나 포커, 훌라 뭐 이런 거 도박으로 딴 돈 세금 냅니까? 안 내요. 명절에 윷놀이로 판돈 가져가면 세금 내나요? 안 냅니다. 왜? 왜냐면 이건 법적 수익, 재산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불법 토쟁이 이 친구들도 세금 절대로 안 내요. 근데 주식 수익에 세금 내잖아요. 부동산 팔면 양도세 내잖아요. 그게 국가가 인정한 자산이라는 증거입니다. 거기 코인이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은 사기입니다 하는 이 멍청한 새끼들아, 지금 국세청이 움직이고 있는데 코인 거래 내역 관리 시스템 만들고 거래소랑 협력 체계 구축하고 국제 공조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 때려잡는 법률인가요? 아니면 자산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코인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 등장하면은 저희 회사로 오세요. 저랑 한번 맞짱 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저 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미국이랑 같이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권이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다 만들고 있잖아요. 뭐 몇 개는 통과됐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디지털 자산 규정 명확화 다 되고 있죠. 한국도 느리게 천천히 세금부터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가 번 돈, 내가 피땀 눈물 흘려서 이 코인으로 수익 본 거 세금 안 내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코인 규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하시면은 긍정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겠네요. 네. 결국 세금은 제도권 편입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몇 년 뒤면 연기금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사고 팔 수 있겠죠. 그 외에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등등 아직은 법적으로 불분명한 자산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건데 요런 게 이제 편입이 저희도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고 세금 체계까지 갖추면 하나 둘씩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아직도 우리나라 보고 금융후진국이라 하고 하는지, 세금 내면 편입돼서 좋은 거라며 구사만, 근데 왜 금융후진국이라고 하는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은요 코인 손실이 나면 다른 수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손익 통산이에요. 자, 여기 띄워줄 거예요. 뿅! 올해 코인에서 500만원 잃었어요. 근데 주식에서 1000만원 벌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합산 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거 500만원만 과세할게요. 이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요놈 주식에서 1000만원 벌었네? 너 코인에서 잃었어 어쩌라고? 주식에서 1000만원 벌었으니까 250만원 제외하고 750만원 해서 과세할게? 이 지랄을 해버립니다. 미친놈들이죠. 일본은 코인 수익을 종합 과세하는데 대신 손실이 2월이 됩니다. 올해 손해봤으면 내년 수익에서 빼줘요. 올해 내가 5천만원 손실 봤어. 근데 내년에 수익을 내가 1억을 봤다? 그럼 5천만원만 수익 본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죠, 미국이랑. 근데 한국은요 손익 통산이 없어요. 손실 2월도 안 돼요. 그냥 수익 난 거에서 250만원 빼고 22% 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내가 벌었어요. 그리고 코인으로 800 잃었어요. 실제로 내 통장에 200 남았죠. 근데 세금은요, 이 새끼 해외 주식에서 1000만원 벌었으니까 공제 250만원 빼고 750만원에서 과세해. 165만원 너 내라고 해. 750만원에서 과세 22%인 165만원 너 내라. 이렇게 해놓고 코인 손실 본 거는 몰라. 이 새끼 1000만원 벌었어. 몰라. 코인 손실 없어. 미국, 일본처럼 안 쳐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순수익이 200만원 번 사람이 165만원 세금 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새끼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쪽에서 이렇게 과세를 이렇게 매겨버리니까 금융 후진국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개탄스럽습니다. 빠르게 개선이 돼야 해요. 제도권 편입은 환영하는데 세금 구조는 갈 길이 멀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튼 자, 실질적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펜 노트 갖고 오세요. 메모하세요. 자, 첫째, 지금 거래 지금부터 이제 기록 정리하세요. 27년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 시점에 코인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소명하기 힘들어요. 이거 26년도 수익인지 27년도 수익인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소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비트, 빗썸 이런 곳에서 내가 수익 난 자료들 미리미리 엑셀로 뽑아둬서 나중에 증명이 편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뽑아둬야 야 이거 26년도 소득이야 이 개쉐이야 이렇게 난 돈 안 낼 거야. 27년도 거부터 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둘째, 250만원 공제 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한 해에 250만원씩 수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절세예요. 탈세가 아닙니다. 근데 저랑 몇 억씩 벌고 그냥 93이랑 같이 몇 억씩,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벌고 그냥 22% 저희 냅시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세금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셋째, 해외 거래소도 아까 말씀드린 CARF 대상입니다. 공조합니다. 얘네도 바이낸스, OKX, L뱅크 거래소마다 이제 국세청에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과세 기준일 전에 거래 기록 다 정리해 두세요. 27년도부터 우리가 착착착착 정리해서 내면 되겠죠. 세금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지사 내야 됩니다. 세금 낼 만큼 돈을 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제자리가 빠지면 세금 낼 돈도 없습니다. 수익도 안 나고요. 250만원 넘게 벌어야 22%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2억 5천 번 다음에 그냥 22% 5천 낼게 씨. 나 2억 순수익.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세금 걱정보다 우리 앞으로 얼만큼 더 수익을 많이 벌어서 그래 까짓것 22% 내자. 93이랑 벌면 한 50억 벌면은 22% 되면 한 11억 정도는 내면 되겠네. 이런 즐거운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각 회로를 한번 긍정적으로 바꿔봅시다. 자, 오늘 한 줄 요약입니다. 국세청이 코인에 세금 매기는 건 코인의 자산으로 인정했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늦게나마 한국에도 열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999K 가겠죠, 비트코인. 이거 이제는 한국에서도 진짜 이렇게 문이 열리네, 진짜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럼 코인 과세가 더 궁금하다면 요런 거 질문해야 될 방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인랩스 뉴스 채널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서 같이 소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3입니다. 뿅! 뉴스보다 빠른 코인 채널, 코인랩스 뉴스 채널 입장 방법. 영상 하단 링크,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클릭 후 텔레그램 뉴스 채널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뉴스 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받아가세요.